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00원 상승해서 17,2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7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 초반은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밀어붙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은 이제 73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도 좀 증가를 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어제보다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1000만 주 이상, 뭐 1500만 주 정도, 그런 정도의 거래량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밀어붙이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거래량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외 거래를 보시면은 17,300원으로 오늘도 50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뭐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차트로 가서 일별 차트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상승을 좀 하면서 지금 이제 5일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1선과 5일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부터 단 하루도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고요. 21선도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꼬리를 달면서 장 막판까지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거래량은 부족하지만 확실히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4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좀 두고 지금 이제 한 3번 정도 저항을 좀 맞았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좀 유사한 상황이 이 16,600원 정도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다가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음운구름이 얇은 쪽으로 지금 주가가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이상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지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지금 단기간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번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으로 크게 한번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뭔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는 듯 하면서 계속 이제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양봉을 길게 뽑으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이제 17,000원대까지 주가가 반등을 좀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블록딜 소식 이후에 급락했던 그 지점부터 이제 쭉 떨어지면서 좀 이제 주가가 지지를 하던 그 라인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힘을 받았을 때 좀 위로 치고 나가는 힘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자리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추후에 그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만 3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험 투신이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5만 주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옵션 만기일 11월 10일이었죠. 그래서 11월 10일 이후에 그 움직임이 이제 매수로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공격적으로 뭔가 많은 양의 매수량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추세가 수급에 대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투신 세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와 이제 금융 투자, 이 양 투자자가 계속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공매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매도 잔고와 함께 이 수급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넘어가서 증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오늘 코스피 0.1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5%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초반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근데 그 러시아의 미사일인 줄 알았던 그 미사일 두 개가 폴란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폴란드의 국민이 2명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그런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 전쟁에 대한 확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신으로 나온 뉴스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이 아마 이 오발로 폴란드로 잘못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공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이제 치열하게 좀 전쟁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확전에 대한 그런 우려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듯 하면서 다시 이제 받치면서 좀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일별 차트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 후반 정도에서 지금 계속 코스피 지수가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여기서 좀 조정을 받을 법도 하지만 지금 계속 아래에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지수도 그렇고 확실히 좀 저가 매수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등하는 그 힘이 확실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1선 위에서 확실히 갭을 띄우고 나서부터도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점점 더 상승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상으로의 그런 급락세가 좀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굉장히 괜찮게 그려지고 있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일 정도 매도를 했지만 뭐 그래도 계속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좋은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확전되기보다는 좀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제 꽤나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멈춤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추가 그 악화 상황보다도 이제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가 있지만 그 경기 침체도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대응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유동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풀려야지 이런 위험성 자산들이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먼저 그 자산이 좀 그죠? 유동성 자금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좀 보았을 때 앞으로는 그런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은 유동성 흐름을 좀 막는 방향이지만 이제는 그 금리 인상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위험 자산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향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들이 반등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나스닥 좀 반등했고요. 다우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지수는 없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22원입니다. 조금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1300원 초반대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급등에 대한 그 갭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면서 꽤나 이제 100원, 150원 정도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제 이전의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 고점을 찍고 좀 빨리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이미 이제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시장을 받아들이고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은 확실히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지수 보았고요. 오늘 뭐 같은 테마인 원자력 관련 테마도 좀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전 기술이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이 힘을 받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힘 받은 종목들은 없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런 에너지 테마들, 네, 그런 테마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그런 편향 없이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에 대한 그런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그 명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힘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전에 네, 지수 선물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수 설명 마저 하고 네, 보겠습니다. 지수는 뭐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뭐 미국 증시 뭐 크게 지금은 변화는 없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1% 아래로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거의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마지막까지 내일 아침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뭐 특별하게 지수 선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네, 그런 느낌보다도 마지막에 이제 힘을 계속 받아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하루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올라도 계속 다음 날도 올라가는 약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전체에 좀 반등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 떨어질수록 이런 위험자산,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시장 이런 쪽에는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도 상당히 좀 빠르게 금리 시장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요.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입니다. 어제 이제 감소를 하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한 24만 주 정도 증가를 해서 1,500만 주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는 계속 1,500만 주대로 좀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20만 주, 30만 주 정도 수준으로 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매도 잔고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하는데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 소스들도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런 에너지 종목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이용이 될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상 뭐 지금 공매도를 쳐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는 와중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공매도에 대한 세력 입장에서 그 시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당연히 손실로 잡히겠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죠. 네,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 네,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뭐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이 공매도 잔고도 분할로 우리가 주가를 분할로 저점에서 매수하듯이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공매도를 조금씩 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공매도 잔고가 같이 증가하는 것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양이 좀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저점 대비해서 한 1,500만 주, 그죠? 한 400만 주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 대차 잔고도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차 잔고도 체결량이 좀 더 많아가지고 3,2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크게 줄지는 않고 계속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확실히. 네, 근데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정은 이제 48만 주, 뭐 유사하게 당일 물량도 마찬가지로 48만 주 되어서 11.37% 정도로 보유율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네, 계속 좀 지분을 유지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JP모간 이 투자자가 계속 또 매수를 합니다. 네, 최근에 또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수를 하고 빠집니다. 이 JP모간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매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계속 좀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저 JP모간이라는 투자 증권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전부터. 네, 지금은 계속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의도가 또 숨어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 투자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뭐 올라가던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에 대한 목표하는 가격이 충분히 있고 그 목표하는 시기도 있고 목표하는 그 소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오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11월 달, 12월 달 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또 어떤 소식이 계속 들려올지는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네, 이런 뭐 수급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오늘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죠. 네,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네, 지난 15일에 방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네, 이 원자력 관련 그 공장을 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박정원 회장은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서 원자력, 풍력, 수소 사업 현장을 점검을 했다. 그래서 박 회장은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를 앞두고 원자력 공장의 준비 사항을 확인을 했고 100메가와트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 주기기 제작 현장과 수소 액화플랜트 건설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과 풍력, 수소 딱 이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강점 중에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 가스터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풍력, 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온실가스를 배제하는 네, 그런 에너지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찰을 했고요.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시찰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세 가지 분야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중에서도 가장 탑이
와서 직접 시찰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돌아가는 그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공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라고 하고요. 국내외 원전 시장 움직임을 놓고 정영인 사장과 이제 그런 경영진들에게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원전 프로젝트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신한울 3, 4호기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주기기 같은 경우는 선제작을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그 이외에 그런 기자재라든지 그런 플랜트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원전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이 한 2조, 3조까지 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전도 최근에 이제 한수원으로부터 1.6조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원전에 대한 2기에서 4기, 이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40조, 최대 40조로 잡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3개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지금 최근에 추가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체코 원전, 사우디 원전, 그 다음에 필리핀 원전, 카자흐스탄 원전, 네, 네덜란드 원전, 그 다음에 뭐 남아공 원전, 네,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원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이름만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추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그런 국가들만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네,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한 네,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국내외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건설 계획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기적인 수요가 그죠? 정기적인 에너지를 요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 기존 네, 에너지에 대한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국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무기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NG 그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에 대한 그런 수급 차질이 그죠? 수급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그 천연가스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고 유가가 폭등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도저히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적자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그런 안보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요도 증가하는데 에너지 안보도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석탄과 석유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자리를 이제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천연가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천연가스 제재로 인해서 그 천연가스도 대체제가 필요할 거거든요. 뭐 지금이야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이제 예전처럼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학습이 된단 말이죠. 이 국가들이 지금이야 이제 안정화가 되었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그런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 차원에서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와 그죠? 신재생에는 당연히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이제 다시 새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배제가 되어 왔던 그런 에너지원인데 지금 보니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원전 수요가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그런 곳에서 풍력도 이제 그런 바람 방향의 효율이 바뀌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그런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햇빛이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 효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한참 이제 잘 될 때는 또 너무 전력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 전력을 또 다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이제 생긴 거죠. 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ESS라고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요. 거기를 위한 그런 뭐 케이블, 그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도 다 필요하고요. 뭔가 조금은 이 신재생으로만 100%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힘들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되었던 것이 원전이었고 그 원전이 다시 검토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SMR 차세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요게 이제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떠오르는 수면 위로 이제 떠올랐고요. 그 와중에 천연가스와 함께 좀 검토가 되었었는데 EU 텍소노미라든지 그린 텍소노미 근데 천연가스가 이제 그렇게 러시아의 이 힘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좀 오락가락하니까 이 원전을 좀 더 급하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그런 인접국, 폴란드, 동유럽 쪽 그런 국가들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이제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과 첫 번째는 아까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근데 러시아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배척을 하고 있죠.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과 대립 구도로 인해서 그런 미국과 이제 나토 요쪽과 이제 요쪽에서 이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 원전은 지금 이제 배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최근에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원전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프랑스밖에 없죠.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조 기술이 크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한미 원전 동맹을 하고도 그 뒤통수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이제 본 계약은 이제 미국과 하길 원하죠. 웨스팅하우스가 그 본 계약을 따내되 그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제조 기술은 한국 거를 이용한다.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계약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정부의 주기기, 그러니까 정부의 6기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게 한국의 제조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전 주기기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 국내 유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 현재까지 총 34기의 원자로와 124기의 증기 발생기를 국내외에 공급을 해왔다. 그만큼 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납품에 대한 실적도 뛰어나고 거기에 대한 그 사고 발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크리티컬한 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생한 APR 1400
에는 이제 원자로 증기 발생기를 포함해 스팀 터빈, 원자로 냉각제 펌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기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두산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술이죠. 네. 그리고 대형 원전 기자재 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SMR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SMR 프로젝트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그런 주요 부품들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제품을 생산 중이고요. 빠르면 이제 올해 연내에 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시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케일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원천 기술은 미국 쪽, 제조 기술은 한국 쪽 이렇게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이런 관계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소송전 진행 중이지만 그 소송전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이전에도 그 UAE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게 소송을 걸어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료를 주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와 지금 그런 소송 전 이전에 우리나라와 그런 한국 정부 간에 우리나라와 그 미국 정부 간에 그런 긴밀한 원전 협력에 대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견제 차원에서 아마 우리나라 한수원을 그렇게 좀 소송을 건 것 같고요. 이미 뭐 지재권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특허권이 많기 때문에 그 지재권이 이제 소송이 성공을 해서 뭐 우리나라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소송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를 전반적으로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그런 기선제압용이라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시장도 따라주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동안 재무로 억눌려 왔던 그런 잠재성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 영국의 그런 원전 협력이죠. 그래서 영국이 또 아주 큰 원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그 비중을 거의 30%까지 영국도 이제 올릴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상당히 좀 긴밀하게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저번에 한 8월일까요? 그때 방문을 해서 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협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원전 시장을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제3국 동반 진출 모색을 이렇게 나선다라고 하고요. 한영 협력 방안 세미나가 11월 23일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영국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확실히 괜찮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방문을 하죠.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구체적인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철도 차량, 정밀화학 등 이제 21개 투자 업무 협약을 이제 MOU 체결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린 수소가 8.5조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21건을 이제 MOU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6건은 한국전력을 비롯해 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15건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등은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와 그린수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그린수소는 이제 풍력, 태양광 등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한 친환경 수소로 수소와 질소가 결합된 암모니아 상태로 운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공장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사업, 뭐 철도 사업, 그 다음에
뭐 방산 사업도 좀 검토가 된다라고 하고요. 화학 산업. 근데 이제 원전 산업은 뭐 크게 MOU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그룹이 이제 이 직접적으로 사우디 왕세자에 접촉을 할지 네, 그런 것들도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사우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직접 그룹 회장이 방문해서 원전과 풍력, 그 수소를 네, 주문한 것은 점검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뭐 네옴시티 뭐 이렇게 빈살만과 관계가 있다.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확실히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주문들이 들어올 거라는 뭐 그런 암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있고 해상 풍력도 하고요. 태양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뭐 플랜트 건설도 잘 하고요.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겉면으로 드러난 이런 MOU 체결 외에도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전혀 급할 이유가 없죠. 네, 이미 판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시장 상황이요. 그래서 재무가 이제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지만 그 재무는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다면 그 얼마 전에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그 다가오는 이제 5천억이죠. 네. 장기 부채에서 이제 단기 부채로 돌아온 그 유동 부채로 돌아온 5천억을 이제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현금성 자산이 4천억, 4,800억 정도였죠.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재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네, 주시를 하고 네, 여러분들께도 특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왕세자 방문한 뒤에 나올 소식들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내일도 한번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